서비스 설계 위험 요소에 대하여 다음 보기와 같이 지적한 사람은 학자를 묻는 문제죠. 그죠? 사람 이름을 묻는 문제. 그래서 저희 시험이 학자를 묻거나 사람 이름 묻는 문제가 매 과목마다 적어도 2명 내지는 1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학자,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학자 중에 하나가 린 쇼스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린 쇼스탁이 서비스 청사진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청사진을 처음 제시하고 나서, 제안하고 나서 서비스 청사진을 그렸더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제시를 해준 문제예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불완전하다, 그죠? 주관적이다, 해석이 어떻다, 편향되었다 해서 이 4가지 요소를 위험 요소로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구다? 린 쇼스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요. 경영, 전략, 마케팅하고 경영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제시해서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시험 문제에서 아마 전략 파트에서 이분 이름이 한 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뭘 했던 사람인가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사람. 전략에 대한 정의의 보기가 들어가고 이 보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라고 하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구나, 정의한 사람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클 해머는 시험 문제 무진장 잘 나오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에서 더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과목보다는 첫 번째 과목. 마이클 해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해머.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자죠. 시험 문제로 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자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국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국어 문제로 읽어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모니터링을 하는가? 첫 번째, 종업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직원별 서비스 내용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종업원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응대 및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고 질적 개선을 통한 이렇게 질적 개선이 되었으면 그 다음 뭘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까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모니터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의 어떤 평가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객관적, 나에는 고객 만족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은 서비스 모니터링 할 때 6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6가지 요소 중 기대를 넘는 뛰어난 스킬과 고객 서비스 행동은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서비스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더 서비스를 잘한 종업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센티브나 격려를 줘야 되겠죠. 그 차별화시켜서 요소를 평가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요소의 6가지 중 첫 번째가 대표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는 표본을 추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편견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 방금 시험 문제 나왔던 차별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중요하죠. 그죠? 신뢰성은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어떻게 측정? 여러 번 측정하여서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다. 해서 이 파란색 지문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한다? 신뢰성이라고 한다. 평가할 때 A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랑 B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평가지를 쓰면 되나요? 아니겠죠. 그죠? 같은 평가지로 한 번만 측정하면 될까요? 같은 평가지로 3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 점수로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 타당성은 초창기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요소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객 평가와 어때요?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되겠죠. 고객은 매우 만족합니다 해서 5점을 줬는데 모니터가 돌아봤는데 3점이야. 그러면은 갭이 생기겠죠.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한 점수, 모니터가 평가한 점수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타당성에 해당되고요. 유용성은 위에 있는 이 5가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유용해야 된다. 쓸 수 있는 데이터여야 한다라는 게 유용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최근 경향은 차별성, 신뢰성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기출문제가 섞여서 나올 경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타당성, 그 다음에 객관성 2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4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지문으로 다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파란색 지문은 한 번 더 눈여겨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기업에서 고객의 소리, VOC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 VOC는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고객이 어때요? 기업에 요구하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제안에 해당되는 게 VOC입니다. 그래서 VOC는 아마도 다 알고 계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VOC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상과 연계시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고객이 VOC 의견을 제시했을 때 뭐 문화상품권이든 어떤 대안 서비스 보상이 돌아올 경우에 의견을 더 많이 제시를 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VOC로 인해 발생한 조직의 변화를 평가해야 된다. 그죠? 세 번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 전체가 아닌 일부 수명에 제한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수명에 제한적으로 VOC를 집중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성공 요인일까요? 실패 요인일까요? 실패 요인에 해당되겠죠. 일부 수명이 아니라 어때요? 전체. 전 수명이죠. 전체라고 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 수명에 걸쳐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넓게 해야 될까요? 총체적으로 더 넓게 VOC를 집중시킨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코딩으로 분류해 놓아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 추세를 파악하고 변화를 점검해야 된다. 해서 답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VOC의 성공 조건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나온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방금 나왔던 문제, 전 수명이 일부 수명으로 바뀌었죠. 그죠? 전 수명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VOC를 보상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계시켜야 된다. 어떻게 여기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해체시켜야 된다. 읽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체가 아니라 연계시켜줘야 된다. 이 2가지 문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2 문제만 기억하시면 VOC의 성공의 조건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고객 경험 관리 CEM 전략 구성 5단계 중 5가지 단계 중 4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찾는 문제죠. 그죠? 일반적으로 고객 경험 관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소비자의 경험 세계를 분석해야 되죠. 경험을 분석하기.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경험할 단계에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분석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경험을 분석했기 때문에 원래요. 고객 경험적 기반을 확립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기반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제품 로고나 광고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통일된 경험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뭘 해주는 거? 디자인해 주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여기 문제의 답이죠. 그죠? 네 번째 단계는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시켜 주는 게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서부터 해서 시험 문제는 이때까지 나온 문제에서는 5단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이 4단계죠. 이 2가지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4단계, 5단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 5단계에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분석하고 확립하고 디자인하고 상호 접촉 구축하는 게 인터페이스 구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혁신한다 해서 이 단계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이거는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보시면 미국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으로 낙서, 그죠?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기업에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비즈니스의 허점으로 널리 알려진 이론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론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유리창의 파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통나무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 전략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 기억하세요? 물통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물통이 있는데 여기 요만큼 깨져 있다고 보세요. 그럼 물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내리겠죠. 똑같은 의미의 어떤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업체에서도 어때요? 사소하게 고객의 불만을 아주 사소한 불만인데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깨진 통나무 물통의 법칙, 곱셈의 법칙,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존 구드만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굿맨의 법칙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 포기법에 따라서 초창기에 굿맨을 존 구드만이라고 표기를 해서 굿맨의 법칙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굿맨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아마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실무론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굿맨의 법칙은 불만이 있는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었더니 어때요? 충성 고객이 되더라. 재구매율이 높아지더라. 라는 의미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의 법칙 같은 경우는 모든 x라는 수에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제로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다 똑같은 의미의 법칙으로 고객 만족 법칙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 고객 만족 거울 효과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음 중 고객 만족 법칙의 효과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고객 만족 거울 효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객 만족 거울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 고객이 만족하면 종업원이 만족하고 종업원이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성이나 충성도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뒤에서 문제가 나올 텐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